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읽어내려가려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믿음으로 버텨온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날의 기억과 최근 저를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제 남편은 대학교 CC로 만나 7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들은 흔한 연애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고 저는 그 사람의 성실함 하나만 보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던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저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며 생활비를 보탰어요. 마침내 남편이 합격하던 날 저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혼 후 남편은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대형 로펌에 취직했고 저희는 남부럽지 않은 동네로 이사도 갔죠. 하지만 남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성공하려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싶어 보야까지 챙겨주며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달콤하면서도 진한,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화려한 꽃향기였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설마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남편이 배신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온 의문의 메시지 하나가 제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행복했어. 다음 주에 그 펜션 또 가자. 라는 메시지 옆에는 낯선 젊은 여자와 남편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이었습니다. 제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파릇파릇한 아이였죠. 제가 남편의 고시 공부 뒷바라지를 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할 때 그 아이는 예쁜 옷을 입고 대학 생활을 즐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제 남편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자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언니, 사랑은 변하는 거잖아요. 오빠가 이제 언니랑은 대화가 안 된대요. 언니는 너무 옛날 사람 같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 된 건 누구 때문이었는데요. 누구를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대화가 안 된다니요. 결국 저희는 지옥 같은 이혼 소송 끝에 갈라섰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저는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부모님이 계셨기에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요즘 유행한다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더군요. 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와서 사랑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잡힌 한 출연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제 가정을 파탄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가명을 쓰지 않고 본명 그대로 나왔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프로그램의 컨셉이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출연해서 사윗감을 고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생긋 웃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되는 양 행동하더군요. 옆에 앉아 있는 그녀의 엄마는 한술 더 떴습니다. 우리 딸은 너무 착하고 순해서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법 없이도 살 아이라 상처를 많이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 없이도 살 아이라니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그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방송 속에 그 여자는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지 진실한 인연을 기다려왔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예쁜 남자가 이상형이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제가 본 그 여자는 제 눈앞에서 저를 비웃으며 사랑이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던 악마였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그저 사랑을 꿈꾸는 가녀린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여자의 엄마였습니다. 딸의 과거를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저렇게 연기를 하는 걸까요? 딸이 유부남과 바람이 나서 한 가정을 망가뜨렸을 때 그녀의 엄마는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이 그럴 리 없다며 어디서 감히 귀한 집 딸한테 누명을 씌우냐며 저에게 욕설을 퍼붓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송에 나와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어머니인 척하며 사윗감을 고르고 있다니요. 방송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출연자 중 한 명인 전문직 남성과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음식을 먹여주고 자신의 취미가 요리와 꽃꽂이라며 조신함을 뽐내더군요. 화면 하단에는 순수한 매력의 그녀, 남자를 설레게 하는 미소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며 저에게 보냈던 그 비릿한 미소를 저는 똑똑히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새로운 사랑을 찾겠다며 웃고 있는데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그날의 트라우마 속에 갇혀서 매일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방송에서 받는 박수와 응원은 원래 저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지켜온 평범한 행복이 그 여자의 욕심 때문에 산산조각 났는데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행복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미 그 여자는 인기 출연자가 되어 있더군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성격이 좋아 보인다. 엄마랑 사이가 좋아 보여서 보기 좋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SNS에는 팬들이 생겼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여자의 거짓된 연기에 속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가식적인 모습 뒤에 얼마나 추악한 과거가 있는지, 한 여자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다가도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이미 끝난 인연인데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방송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의 분노는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방송에 나와서 행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자신은 꽃길만 걷겠다고 나서는 그 뻔뻔함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진실을 밝히고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운명이려니 하고 제 상처를 혼자 보듬으며 살아야 할까요? 방송은 매주 방영될 것이고 그 여자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겠죠. 조만간 그 여자가 최종 커플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주었던 고통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가증스럽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본 그 방송의 다음 화 예고편은 더 가관이었거든요. 그 여자의 엄마가 상대 남자의 손을 잡으며 우리 딸 정말 귀한 아이라고 상처 주지 말고 잘 부탁한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눈물조차 아까운 것이었냐고. 세상은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저 목소리 크고 뻔뻔한 사람들의 무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제가 너무 모진 마음을 먹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제가 겪은 10년의 세월과 이혼 후에 그 비참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그 여자의 행복을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내려오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성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이 전해지면 누군가는 저를 응원해 주실까요? 아니면 과거에 얽매인 불쌍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하실까요? 저는 그저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여자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녀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보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늘이 저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여자가 방송에 나온 뒤로 제 지인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너 저 여자 알지? 걔 맞지? 남편이랑 바람났던 그 여자. 다들 저만큼이나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친구들은 당장 방송국 게시판에 글을 올리라고 난리였습니다. 증거 사진도 다 있지 않느냐며 불륜녀가 연애 예능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성화를 부렸죠. 저도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면 제 과거도 다시 들춰질 텐데 이제 겨우 안정된 제 삶이 다시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방송 출연 소감과 함께 팬들이 보내준 선물 인증샷이 가득하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올린 글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일 뿐,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그 과거라는 단어 속에 제 눈물과 고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제 삶은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아픔입니다. 밤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의 꿈을 꾸고
식당에서 우연히 비슷한 향수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여자는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며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사실 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해요. 예전에 믿었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텔레비전을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상처를 받은 건 누구인데 감히 누구 앞에서 상처를 운운하는 건가요? 남편을 꼬드겨 가정을 버리게 만든 당사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말을 들은 남성 출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들 그녀를 안쓰러워하며 다독여주고 멋진 남자분이 수건을 가져다 주며 위로하더군요. 방송이 나간 후 그녀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착한 애가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저럴까? 저런 여자에게 상처 준 남자는 천벌을 받을 거다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천벌을 받아야 할 남자가 바로 제 전남편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본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방송국 게시판에 익명으로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3번 출연자, 과거에 남의 가정 파탄낸 사실은 잊으셨나요? 증거 다 있습니다. 뻔뻔하게 방송 나오지 마세요. 라고요. 하지만 제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들에 묻혀버렸고 오히려 그녀의 팬들로부터 근거 없는 루머 퍼뜨리지 마라 질투 나냐는 식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엄마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을 열어 딸을 옹호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딸이 방송 나오고 나서 근거 없는 비방이 많아졌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이니 믿지 마세요. 저희는 당당합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당당하다니요. 그 집안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걸까요? 저는 제 휴대폰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에 증거로 제출했던 사진들, 남편과 그 여자가 호텔 로비에서 나오던 모습, 다정하게 손을 잡고 쇼핑을 하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보냈던 그 오만한 메시지들. 이 사진 한 장이면 그녀의 그 가식적인 성은 단숨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하는 순간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공방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사람은 지금 법조계에서 나름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까요. 저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그 여자는 승승장구하며 유명인이 되고 제 상처는 영원히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방송에서 최종 선택을 하고 상대 남자와 행복하게 웃으며 퇴장하는 꼴을 끝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터뜨려 그녀의 민낯을 공개하시겠습니까? 저는 매일 밤 거울 속에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영아, 너는 정말 괜찮니? 저 여자가 저렇게 잘 나가는 걸 보고도 정말 참을 수 있니?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해라, 똑같이 갚아줘라, 그녀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라라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잊어라, 너만 더러워진다, 너의 소중한 현재를 망치지 마라라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볼 때마다 전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특히 이번 주 방송에서는
그 여자가 상대 남자와 결혼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 꿈을 위해 제가 가진 가정을 부수고 들어왔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꿈꾼다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방송을 통해 얻은 인기가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진실의 파도가 치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저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흘린 가짜 눈물이 진실의 눈물로 변하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차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외면해왔던,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던 그날의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적나라한 대화 내용들, 제가 직접 찍었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혼 소송 판결문까지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까지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무 치졸한 건 아닐까, 그저 잊고 살면 될 일을 다시 꺼내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텔레비전 속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명 커뮤니티에 현재 방영 중인 연예 예능 출연자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제 가정을 파고들었는지, 제가 임신 초기 유산을 겪으며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두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여자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혹시라도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까봐 이름은 이니셜로 처리했지만 이미 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정황들을 담았습니다. 글을 올리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방송에서의 그 순수하고 단아한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지인들의 연락도 쏟아졌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소속사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게시글 삭제 요청이 들어왔고, 그 여자의 엄마는 개인 채널을 통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훔치며 말하더군요. 우리 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시기 질투를 해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도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니 더 이상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세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판결문이 조작이고 블랙박스 영상이 연출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인 이혼 판결문 전문을 사진으로 찍어 다시 올렸습니다. 물론 주요 인적사항은 가렸지만 상간녀라는 단어와 위자료, 지금 명령이 명확하게 적힌 문서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해당 예능 프로그램의 게시판은 프로그램 폐지와 출연자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작진 측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이번 주 방송분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녀와 썸을 타던 남성 출연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그녀와 선을 그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방송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을 때 들려온 그 날카로운 목소리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언니, 적당히 좀 하세요. 다 끝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내 인생 망치려 들어요? 오빠랑 헤어진 게 내 탓이에요? 언니가 매력이 없어서 오빠가 마음 떠난 걸 왜 나한테 화풀이냐고요. 그녀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제가 부족해서 남편을 뺏긴 것이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망치려는 게 아니야. 내가 망친 내 인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뿐이야. 내가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나도 너를 잊으려 노력했겠지. 하지만 너는 내 아픔을 비웃듯 전 국민 앞에서 연기를 했어.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협박성 메시지가 몇 통 더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가 제 집 근처까지 찾아와 시위를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살려내라며 남의 집 귀한 딸 앞길 막은 나쁜 여자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친구의 제보를 들었죠. 저는 직접 그녀의 엄마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그 고상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한 여자가 서 있더군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딸을 범죄자 취급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젊은 애들이 실수 좀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방송까지 못 나오게 만들어? 너 때문에 우리 딸 위약금 물게 생겼어.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실수요? 한 가정을 파탄내고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은 게 실수입니까? 당신 딸은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롱하고 비웃었죠.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딸의 잘못을 알면서도 감싸기에 급급했고 이제는 방송에까지 나와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위약금이요? 그건 당신 딸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녀의 엄마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그녀는 더욱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가 우리 가여운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아주머니. 따님이나 잘 가르치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한 아주머니의 말에 그녀의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펌에서 입지가 좁아질까봐 두려웠는지 저에게 글을 내려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미안했다. 하지만 우리 과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건 너에게도 좋지 않아. 내가 위자료 더 줄 테니 제발 그만해줘. 부탁이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천박함,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 이기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당신이 준 돈으로 내 10년이 보상될 것 같아? 당신이랑 그 여자가 한 짓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야. 나를 걱정하는 척하지 마. 당신은 당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결국 그 여자는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그녀의 엄마가 운영하던 채널도 비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폐쇄되었습니다. 전 남편 역시 로펌 내에서 구설에 오르며 승진해서 누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의의 구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가해자들이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여러분, 복수가 끝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낸 시간들이 제 얼굴에 그늘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 여자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제 마음의 평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보다 훨씬 더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방송국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로서의 심경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아픔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서 사라지듯 제 인생에서도 그들의 흔적을 지워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짐을 쌌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 집, 배신의 향기가 곳곳에 배어있는 이 동네를 떠나려 합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10년 전에 저처럼 다시 밝게 웃고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실제 삶이었고 피눈물 나는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배신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방송에서 했던 말 중에 딱 하나 공감 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변한다는 말이었죠. 맞습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하는 사랑에 휘둘려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저는 이제 변하지 않는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 보려 합니다. 이 사연이 전해지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선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고통 위에 세운 행복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힌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이 일파만파 퍼지자 그 여자의 소속사와 그녀의 엄마는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들이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떨어진 인지도와 위약금 문제만 해결하려 들더군요.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고소장을 보며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더군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또다시 경찰서로 향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날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그 여자의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며 말하더군요. 내가 우리 딸 인생을 망쳐놨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감히 누구 앞길을 막아?
우리가 순순히 당할 줄 알았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딸의 화려한 방송 생활이 끝난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죠. 저는 경찰관님 앞에서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판결문,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 그리고 제가 차마 공개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증거들까지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그녀의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따님이 저지른 일은 따님이 책임져야죠.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제 일상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정리하느라 밤잠을 설쳤고 혹시라도 제가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예전에 근무했던 로펌의 동료들이 제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고 제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유부남들과도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소문이 자자했다고요. 그중 한 분은 제 재판에 증인으로 서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초췌해진 모습으로 제 집 앞을 서성거리던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여자가 이런 괴물인 줄 몰랐어. 나도 그 여자랑 그 엄마한테 질렸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로펌에서도 쫓겨나게 생겼고 부모님도 나를 안 보신대.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를 감싸며 저를 몰아세우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저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다시 시작이 뭐야?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달라는 뜻이니? 아니면 당신의 허물을 덮어줄 바보 같은 아내로 돌아오라는 거니? 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 여자가 너를 고소했다는 소식 듣고 내가 다 말렸어. 근데 걔네 모녀가 말을 안 들어. 지영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저는 그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속죄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그리고 이미 늦었어. 내 마음속에 당신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거든. 결국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그 여자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그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운영하던 SNS와 채널은 비난의 댓글로 도배되었고 결국 그녀들은 야반도주하듯 살던 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길은 없지만 아마 평생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 숨어 지내야 하겠지요. 그것이 그녀들이 지은 죄에 대한 최소한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배신, 이혼, 그리고 이어진 폭로와 법적 공방까지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그들을 잊어야 한다는 것을요. 청취자 여러분,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씁쓸한 뒷맛이 더 컸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저 또한 많은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그 여자는 지금도 방송에 나와 누군가를 속이며 웃고 있었을 것이고 저는 평생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도 하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시작했습니다. 가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 예전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외로울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배신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연애 예능 프로그램의 후속작 광고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출연자들이 나와서 사랑을 찾는 모습이더군요. 이제는 그 영상을 봐도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찾기를, 적어도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산만 자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처럼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자.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피해자도 아닌 오롯이 너 자신으로 살아가길 바랄게. 여러분도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진실한 사랑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